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자 2단 전보현입니다. 이번 달 공부담 하는 달이라 제가 공부담을 하게 되었어요. 막상 나와서 단상에서니 무척 떨리고 힘들어요. 앉아있을 때부터 떨렸어요. 힘내라고 박수 한번 쳐주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교무님에게 물어보았더니 교무님께서 그냥 어릴 때 이렇게 다니고 이런 거 생활했던 거 알려주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적어봤어요. 제가 다 외든 못하니까 이놈 읽어보겠습니다. 써온 거. 저는 어릴 적에 신심이 깊은 어머님의 연원으로 원불교에 입교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결혼 전에 진안군 마령면에 있는 마령교당에 다니시다가 결혼할 나이가 되어 백운면에 사시는 저희 아버님과 결혼을 해서 백운면에 살게 되었는데 백운면에는 그때 교당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생겨서 백운교당이 있어요. 그래서 교당에 못 나가시다가 제가 8살 되던 해에 전주로 분가하면서 중로송동에서 살게 되었는데 이사 오고 2, 3년 지나서 동전주 교당 봉불식에 참여하시고 초대 교도가 되시어 다시 교당에 다니시게 되어 저를 유년회에 다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인지 저는 모르겠는데 유년회가 좀 다니다가 없어졌어요. 아마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저는 전주교당으로 편입이 되어 다니게 되었어요. 전주교당은 교당도 훨씬 크고 건물도 저에게는 도명이 처음이라 좋게 보였어요. 유년 회원도 많이 있었고 친구들도 멋지고 똑똑했어요. 이민영 교무님도 계셨고 그래도 그곳에 풍남초등학교에 다니는 제 친구들도 있어서 잘 다닐 수 있었습니다. 유년회를 마치고 학생회에 다녀야 하는데 동전주교당도 그때는 학생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미 전주교당이 정이 들고 친구도 많이 생겨서 학생회도 전주교당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 부교무님이신 이민영 교무님, 서치성 교무님과 함께 법회도 보고 생활하고 배우고 수련회, 훈련, 봉사활동을 했지요. 총부 견학도 가고 체육대회도 하고 만덕산 훈련, 수계농 봉사활동을 했어요. 학생회를 졸업하고 대학에서도 원불교 동아리에 가입하여 매주 수요일 담임 교무님을 모시고 대학법당에서 좋은 설교 말씀 받들면서 법회를 보고 즐겁게 생활했어요. 군에 입대하여 강원도 철원군 와수리에서 3년 군생활을 하는데 군인도 종교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부대에는 교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갔지요. 원불교는 처처불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문제가 안 되었어요. 저는 예배당 안에서 예배 보다가 기도 시간이면 사원님께 열심히 신고를 올렸어요. 그때는 군인들이 교회에 가면 간식을 주니까 교회에 많이 갔어요. 그렇게 생활하면서 훈련 잘 받고 열심히 복무하다 무사히 전역을 하고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오니 이제 나이도 있고 직장을 잡아야 하는데 저는 외동아들로 자라서 전주를 떠나 사는 게 싫었어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갈 만한 직장이 없었어요. 실력도 인맥도 없었지요. 그래서 집 근처에서 조그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있었지요. 부모님께서는 속이 터지셨는지 몰라도 저는 만족했어요. 어느덧 30살이 가까우니 결혼하라고 소개가 들어오고 선보라고 해서 3번 정도 만나보았는데 인연이 아니었는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교당에 열심히 다니시는 어머님을 좋게 보셨는지 인타원 안인현 교도님께서 순응한 씨 집안 동생이면서 외종 사촌 신우를
소개해 주셔서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여자 8단 안보인 씨가 제 와이프예요. 사은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좋은 인연이 되어 아들 하나, 딸 둘, 모두 3명을 길러 출가시켜 지금은 서울에, 경기도에, 막내는 전주에 살고 있어요. 아이들은 출생하자마자 입교시켜 법명을 받아서 후적에도 법명으로 올렸고, 초등학교 때는 교당 어린이 법회에 다녔는데 지금은 바쁜지 못 다니고 있어요. 나이 들고 여유가 생기면 다니겠지요. 결혼은 전주교당에서 교무님의 주례로 일가 친척 교도님들 지인들 보시고 많은 축하받으며 올렸어요. 결혼하고 어머님과 함께 법회에 오면 교무님, 교도님들께서 너무 많이 환영해 주시고 반겨해 주셔서 너무 행복하고 죄송했어요. 제가 뭐라고, 아마도 앞으로 열심히 교당에 다니고 마음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러셨겠지요. 그래서 교무님과 존경스러운 교도님들 본받으려고 항상 신고드리고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교당에 법회 보러 오면 교무님 좋은 설교 들을 때가 내 인생의 순간순간에 가장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극락에 와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콩나물이 매일매일 물 먹고 자라듯 저도 매주 교무님들의 좋은 설교로 채워가면 일주일을 살아가는 밑거름이 되어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존경스러운 남자 교도님들, 인사님, 성사님, 진사님, 중사님, 전사님, 학사님과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많은 교도님들 너무나 훌륭하시고 존경스러워 닮고 싶었어요. 10분의 1이라도 닮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생활했어요. 우리 교당 남자 교도님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법회에 나오고 교무님들의 설법 잘 듣고 행동하려고 노력하겠어요. 마음 공부도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도님들의 좋은 시간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여자 5단 강정인입니다. 법회 보러 와서 항상 뒤에 앉아가지고 뒷모습만 뵙다가 이렇게 앞에서 여러 어르신들의 얼굴을 뵈니까 이 자리가 사실 많이 떨리고 긴장은 되지만 참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통합을 해서 물론 여러 달 뵙기는 했지만 저도 잘 모르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분들도 아마 저를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기회를 빌미로 제가 잠깐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여자 5단 총무를 맡고 있는 중앙을 맡고 있는 강정인이고요. 지금 이 자리에는 저희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신랑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 네, 이제 다 예, 감사합니다. 다들 공부들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제 나태한 저를 이끌어 주시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저도 이제 교당을 하다가 지금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쨌든 경강을 준비하면서 또 한번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마음을 가졌고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그러면서 준비한 제가 이번 주에 발표할 경강 주제는 좌선인데요. 좌선에 대해서 3월 첫째 주에 교무님께서 간결하고도 임팩트 있게 설명을 해주셔서 사실 제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마음공부 책자를 좀 다시 읽어보고 또 인터넷도 뒤져보고 교전을 읽어보고 이제 제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석가모니 불은 좌선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이후에도 이를 일관했으며 소태산 대종사 또한 평생에 걸쳐 자선을 수행하였는데 우리 원불교 자선법은 정전 제3시행편 제4장에 편성되어 있으며 정기훈련 11과목 가운데 하나로서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의 사막 중
정신수양 과목에 속하며 원불교 수행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며 대표적인 수행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전에서 좌선은 마음에 있어 망념을 쉬고 진성을 나타내는 공부이며 몸에 있어 화기를 내리게 하고 청정한 수기를 불어내기 위한 공부라고 되어 있고, 정기훈련법에는 기운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마음과 기운을 단전에 주하되 한 생각이라는 주착도 없이 오직 원전무별한 진경에 그쳐 있도록 하미니 이는 사람의 순연한 근본 정신을 양성하는 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좌선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불성을 현영케 하는 무한 동력을 이룹니다. 그러면 좌선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까요? 우리 원불교 자선의 핵심은 단전주로 자세를 바르게 하고 앉되 마음과 기운을 단전에 주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반자로 앉은 자세를 바르게 하고 온몸의 힘을 단전에 툭 부려서 일념의 주착도 없이 오직 단전에 그 기운이 주에 있는 것만 대중을 잡되 만일 방심이 되면 그 기운이 풀어지므로 다시 마음을 챙겨 기운 주하기를 잊지 않도록 하고, 호흡은 고르게 하되 들이쉬는 숨은 조금 길고 강하게, 내쉬는 숨은 조금 작게 약하게 하며, 눈은 항상 뜨는 것이 졸음을 쫓기 위해 필요하지만 정신기운이 상쾌하여 눈을 감아도 잠에 빠져들 염려가 없을 때에는 감아도 되고, 입은 항상 다물고 침이 고이면 가끔씩 삼켜내리고, 정신은 항상 적적한 가운데 성성함을, 또 성성한 가운데 적적함을 유지하고, 다리가 아프면 바꾸고, 망념이 일어날 때에는 망념인 줄만 알아두면 망념이 스스로 없어지므로 낭망하지 않도록 하고, 얼굴과 몸이 혹 가려운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것은 혈맥이 관통되는 증거라 함부로 긁거나 만지지 않도록 하며, 자선을 하는 가운데 절대로 이상한 기틀과 신기한 자취를 구하지 말고 혹 그러한 경계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대수롭지 않게 그냥 간과하도록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선은 극히 간단하고 편이하여 아무라도 행할 수 있지만 자선과 같은 수행은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하루아침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표준을 잘 잡고 하고 또 하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종사께서는 좌선을 하는데 특별히 몇 가지 주의를 하게 했는데, 좌선의 방법을 자세히 알며 조급한 마음을 내거나 이상한 자취를 구하지 말고 순이란 선법을 바로 행하여 우리의 자선법에 자주 대조하고, 또는 선진자에게 매양 그 경로를 물어서 공부에 조금도 그릇됨이 없게 자선을 하다 보면 마음의 힘을 얻어 병고망동하는 일이 차차 없어지며 육군 동작의 순서를 얻고 병고가 감소되며 기억력이 좋아지고 인내력이 생겨나며 착심이 없어지고 사심이 정심으로 변하고 자성의 해광이 나타나며 극락을 수용할 수 있고 생사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공덕을 얻게 되는데, 즉 자선을 오래오래 계속하면 필경무라의 구분을 잊고 시간과 처소를 잊어 오직 원전무별한 진경에 그쳐서 다시 없는 심락을 누리게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단전주선과 무시선은 그 원리와 목적이 크게 다르지 않아 조용할 때 앉아서 하는 자선이 생활화되는 사람은 그 어느 단전주선의 원리를 응용하여 일상생활을 전개하는 그 어느 장소에서라도 쉽게 선을 실천할 수 있어 무시선, 무처선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원불교 경전에 가령 여기에 세 사람이 모여 앉았는데 한 사람은 기계 연구를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자선을 하고 있으며 또 한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 있다고 할 때 겉으로 보기에는 그 앉아 있는 모습은 별로 다를 바 없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고 보면 각각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될 것이니 기계 연구를 한 사람은 어떠한 발명이 나타날 것이요 자선에 힘쓴 사람은 정신의 정력을 얻을 것이요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 사람은 결국은 아무런 소득이 없이 세월을 허송하는 것처럼 무엇이나 그 하는 것을 쉬지 않은 결과는 큰 차이가 있나니라. 사람의 일생에 그 방향의 선택이 제일 중요한 것이며 이미 방향을 정하여 옳은 데에 입각한 이상에는 사심 없이 그 목적하는 바에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바로 성공의 기초가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외면으로 보면 별로 다를 것이 없으나 오랜 시간 어디에 공을 들였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교도님들은 지금 무엇에 얼마나 공을 들이고 계십니까? 하루 중 짧은 시간이나마 자선 시간을 가져 날마다 수양의 공덕 속에 살아갈 수 있길 염원하며 이상으로 자선 경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